종목의 진짜 주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 그 강연의 안내가 잠깐만, 안내는 없네. 자, 토요일입니다. 자, 토요일날 그 강남 코엑스 있죠? 코엑스 몇 통가는 모르겠는데 코엑스에서 제가 3시 20분부터 자, 제 강연회가 있고 그 전부터 이미 다른 전문가들의 코엑스의 합동 강연회가 있습니다. 저는 3시부터 제 강연회가 이번 주죠. 이번 주 토요일날 자, 이 서울 강남 코엑스 에서 합동 강연회가 3시 20분부터 제가 진행을 합니다. 자, 뭐 환경 대표 전문가가 다 오니까 자, 다른 전문가를 거 들으시려면 좀 더 일찍 오시면 되겠고, 나는 뭐 싸붙거나 보면 돼 라고 하시면 한 3시 정도에 오시면 되겠네, 그죠? 3시 정도에 오시면 되겠고, 이번에 강연회에선 대단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상반기 베스트 회원수 1위 기념으로 3+3 이벤트가 그날 강연에 오시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꼭 오셔서 자, 평소에 한번 진짜 주식 클럽을 한번 가입해 보고 싶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저희 회원분들이야 자, 온라인 사로 결제 자, 일요일날 자, 온라인 쿠커처에서 하시면 되겠고, 안 그런 분들은 뭐 저 진짜 주식 클럽 한번 가입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강연에도 한번 듣고 싶고, 강연에 또 듣고 또 서로 뭐 사진이라도 한번 찍고 하려면 코엑스 한번 오시면 좋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가입하시게 되면 3+3 이벤트입니다. 3+3 이벤트는 그동안에 3+1은 해도 3+3 이벤트는 간혹 이렇게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이번 상반기 베스트 회원수 1위 기념으로 이번 3+3 이벤트를 현장에 오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연에 서울 코엑스 강연에 꼭 오셔서 뭐 푸짐한 이벤트도 참여하시고, 또 그날은 자, 이 하반기 승부주들 하반기 진짜 주식 20선을 공개를 하게 되니까 오셔서 뭐 종목 정보도 많이 받아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일단 자, 우리가 예상된 시나리오대로는 갔죠. 자, 오늘 금요일날 주말장이니까 주말장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막판에 이렇게 반등이라는 거죠. 막판에 왜 그러냐면 주말장에서는 조금 자, 월요일날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이 있어야 되겠죠. 자, 바로 월요일날 기입상승해야 되니까. 자, 코스닥 개별주가 자, 월요일날 기입상승 안 한 적이 있나요? 거의 없죠. 자, 미국장이 좀 하락을 해도 월요일날은 갭상승을 합니다. 특히나 뭐 주도주들 자, 금요일날 종가관리가 되는 종목들은 대부분 갭상승을 자, 하죠. 그래서 주말장은 오전장은 좀 좋지는 않죠. 그래서 갭상승 음봉장이 많이 나옵니다. 뭐 오늘이 전형적인 그런 장이죠. 자, 이 금요일날 갭상승 음봉, 월요일처럼 월요일과 금요일날이 갭상승 음봉이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막판에 반등하는 것도 월요일과 금요일날, 특히 금요일날이 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요 반등은 바로 월요일날 자, 갭상승을 먹으려는 물량도 있고, 자, 징검다리 역할로 월요일날 다음 주로 넘어가기 위해서 자, 종가에 좀 잡는 물량이 있어 마지막에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끝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오전 내내 좋지 않아도 오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오후에 밀리면 자, 종목 수급 들어온 종목은 오히려 조금 매수를 해놓으면 마지막 랠리를 이렇게 먹으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주는 5일 연속 음봉을 맞고 말았습니다. 자, 5일 연속. 자, 이 코스닥 개별주에서 코스피는 연일 신고가를 자, 깼습니다만, 자, 오늘은 그래도 삼성전자랑 삼성전기, 자, 그리고 LG디스플레이, LG전자 등등 오늘 IT 업종들이 좀 조정을 받았고, 오늘 증권업종과 그 다음에 IT 대장주들이 다소 약보합으로 자, 마감이 되면서 오늘은 약간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종가 기준으로 계속 자,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고, 지금 지수 자체가 2400포인트에서 자, 2400포인트까지 한 단계
레벨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이제는 이 지수대에서 인정을 해야죠. 먹을 것은 없겠죠. 지금 장은 좋은데 먹을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코스피는 먹을 게 없어서 걱정이고 코스닥은 지수가 떨어진다고 코스닥은 하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이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그것 또한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하기가 어렵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코스닥은 지수를 보고 장중에 트레이딩 할 땐 지수를 갖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지만 종목을 선택하고 사서 묻는 것은 코스닥은 어제도 그제도 계속 비슷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얘들은 종목 대응을 하는 거잖아. 그죠? 지수 플레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ETF를 이 코스피 쪽에서 하지 코스닥에서는 잘하지는 않는 것이었고 그래서 지수 플레이보다는 종목 대응을 한다라고 보면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도 지금 전기차와 오늘도 전기차 정말 좋았죠. 이번 주도 전기차와 IT 장비와 소재 쪽 이쪽에서는 지수에 상관없이 매우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장이 나쁘다고 종목을 안 들여다보고 자꾸 지수만 탓하면 될 일이라는 거죠. 지수 안 좋은 건 저건 누구나 모르겠습니까만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코스닥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코스닥 무용론이니 코스닥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일진머티를 지나 오늘 신고가입니다. 그렇죠? 에코프로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깼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6%나 급등하면서 또 한 번 역사적 신고가를 깼는데 왜 이런 것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코스닥에 있는 에코프로 또 LNF 이런 종목들 상하프론테크 포스코 ICT PNT 다 역사적 신고가를 다 깼습니다. 전기차 소재 부품주들이 거의 대부분 역사적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이거는 빼고 자꾸 코스닥 지수를 얘기를 하냐라는 거죠. 이게 종목도 다 무너졌으면 지수도 안 좋고 종목도 안 좋으니까 그렇게 코스닥은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 되겠지만 종목은 좀 제발 좀 인정을 하자는 거죠. 전기차만한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 그죠? 연일 신고가를 깼습니다. 오늘도 음봉장이죠. 음봉장인데 6% 양봉 뽑아서 날아가는데 더 할 말이 있나요? 진짜 주식은 그동안에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 진짜 주식으로는 이 전기차를 말씀을 드려왔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2월 10일 날 여러분에게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은 2월 10일이 어디인가요? 2월 10일이 이날이네요. 이날. 그 전부터 했지만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게 2월 10일 날 처음으로 유튜브를 올렸으니까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집중적으로 에코프로만 그랬나요? 후성이고 사막 굿랜서 일진머트럴즈 그 많은 종목군들 전기차를 해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100% 이상 수익이 나 있을 겁니다. 전기차는. 그러면 전기차만 하면 맛있다고 해서 고기만 먹으면 안 되듯이 여기에다 간간히 IT도 하고 또 폐기물도 하고 또 금융주들 특히 또 증권주도 하고 다 고르게 증권업종도 간간히 하게 되고 또 이 폐기물 업체도 하게 되고 여행 종목도 간간히 또 했었고 그죠? IT는 당연히 OLED는 거의 대부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나 이번 이 상반기의 핵심은 뭐예요? 상반기 핵심은 역시 우리 진짜 주식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잡아왔고 지금까지도 계속 따라가면서 거래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는 어디에다 포함돼요? 일부 종목은 코스피에 포함되긴 하지만 전기차가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다 코스닥 같은 코스피니까 코스닥이 많고 코스피 종목이 몇 개 있어도 코스닥 같은 코스피이기 때문에 전기차는 코스닥 섹터로 분류가 되는 것이 맞겠고요. 전기차에 삼성 SDI와 LG화학을 대형주를 빼고는 다 장비나 이 전기차 소재 쪽은 다 코스닥 섹터로 봐서 코스닥 지수와 연동을 해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 코스닥 지수가 안 좋다고 하지만 전기차를 보면 얘기가 달라지죠. 오늘도 에코프로 6%나 날라갔고 60일선까지 안 가고 21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 보유하고 있는 분 입장에선 이익 극대화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이게 이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후성이나 사막 콘덴서나 이런 종목이
제가 무슨 책으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방송을 보시는 바로 진짜 주식회원 여러분들, VIP 회원분들, 이런 분들은 다 사막 콘덴서나 푸성이나 일진머티리얼즈나 이런 종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런 걸 갖고 매매를 해서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 일진머티리얼즈만 하더라도 지난 연도 11월 달부터 했지만 11월 걸 빼고 원래 것만 보더라도 2월 27일 날, 자, 2월 초에 여기에 상위 1% 올려드렸고 2월 27일 날 문자와 또 여기서 상위 1% 올려드려서 한날, 이날부터 시작을 해서 2월 달부터 시작을 했죠. 일진머티리얼즈가. 그리고 날아갔는데 이게 지금 저점 대비해서 150% 이상 올라왔으니까 일진머티리얼즈는 VIP 회원들이 문자를 받았던 진짜 주식을 보고 매매를 하셨던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은 150% 정도 수익이 나 있습니다. 자, 진짜 주식에서 자, 이렇게 날아가는 종목에 대해서 계속 자, 집중적으로 매매를 해왔고 이 극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자, 저는 많이 간 종목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네, 올라가서 약간 자랑질 좀 하게 되면 싫어요를 팍팍 누르시고 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대신 여러분들이 네, 아, 진심으로 도움이 됐어. 확실히 전기차는 뭐 진짜 주식에서 많이 강조를 해서 이래저래 많이 도움이 됐어. 저점부터 못 샀지만 중간에라도 들어가서 난 전기차 갖고 푸성과 사막 콘덴서고 PNE 솔루션이고 우리산업이고 에코프로고 수익이 낮다면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예. 자, 이런 우리 진짜 주식을 통해서 다 지금 우리 진짜 주식이 라벨 붙은 종목의 특징은 뭡니까? 원래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 그런 종목이 날아가야지 뭐가 날아갈까요? 그죠? 자, SKC 코롱 PI는 지난 2월 16일 날, 자, 여기에 2월 16일 날, 그 전부터, 자, 여러분에게는 열심히 해왔고, 모바일 회원들에게 문자도 보내드리고 했습니다만, 바로 저기에 올린 적은 16일, 이날이나, 어디야, 이날이나, 삼성전기 SKC 코롱 PI, 자, 문자를 보내드린 날이었고, 자, 일단, 자, 2월 17일 이날이네. 27일. 아닌데, 이날이 며칠이나. 1월 23일이네. 자, 문자 보낸 날. 2월 17일. 유튜브를 올린 적은 이날이고, 문자는 여기서부터 갔고, 자, 최승호 플러스를 통해서는 여기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 많이 보내놓으니까, 다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해왔던 자리고, 자, 이때부터 SKC 코롱 PI도 정말 지겹게 이번 여러분들이 진짜 주식을 통해서 이번 상반기에 SKC 코롱 PI를 저랑 열심히 해왔을 것이고 아마 자 진짜 주식을 통해서 좀 지겹게 SKC 코롱 PI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네들이 아직 자 실적이 나오지도 않는 앞으로 하반기에 나올 것들이 얼마나 많고 중국의 방열 시트 들어가는 부분들 이게 원래 전체적으로 예상치가 420억의 영업이익 사상 최대를 예상하고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1분기 수준만큼만 나와도 성장 안 해도 500억입니다. 예상치가 420억이니까 그래서 자 SKC 코롱 PI가 이렇게 급등하고 신고가를 계속 깨는 이유가 예상치도 높지만 예상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자, 다 여러분들 종목 진짜 주식 바로 여러분들의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진짜 주식을 다뤄야 되고 이거를 진짜 주식은 종가에 틀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종가에 진짜 주식은 예, 이익을 극대화해줘. 증권주도 우리는 아무 종목이라는 게 아니라 증권주도 뭐요? 저렇게 예? 자 보시면 진짜 주식 라벨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해왔었고 진짜 주식이니까 그러니까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종목이 추세가 안 꺾였으니까 중요한 건 바로 이익 극대화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올라가는 것은 이익 극대화가 안 되고 이익 확정을 지어버리고 떨어지는 것은 손실을 극대화하면서부터 자 계좌가 이상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SKC든 아니면 뭐 증권주가 됐든 아니면 IT, 테라나 테스 자 이런 쪽이든 예, 뭐 아니면 이 전기차든 이런 유형의 종목군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종목을 잘 추천해서 큰소리 치는 부분보다 이 종목을 갖고 끝까지 트레일링
쫓아가면서 트레이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추적 거래를 해왔었고,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익 극대화를 주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매매 패턴들 조금만 올라가면 적정 주가 계산하고 목표 가격 계산해서 목표 가격 정하고 먹고 나온다든가, 적정 주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PR을 봐야 되니까 요렇게 해서 계산해서 조금 먹고 나올까봐 그걸 못하게 막는 게 막았고, 그것이 아마 저는 여러분들한테 더 큰 소리를 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익 극대화, 이거에 대해서 더 이익 극대화만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방법이다 해서 이런 투자 철학을 아마 제대로 전달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잠깐만 한두 달만 보더라도 진짜 주식 보시는 분들은 SKC 코롱피아이든 뭐 에코프로든 일층머티리얼즈든 항상 이 극대화를 해야 된다는 말은 아마 정말 많이 들으셨고, 혼자 이렇게 매매를 하실 때는 흔들리시죠. 흔들리시는데 제가 우리 VIP 회원들 그리고 진짜 주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경우는 이 정말 이 내공이 없는 전문가들이 SKC 코롱PI 반등시 매도를 얘기하고 에코프로 일층머티리얼즈 PR 고밸류 종목 밸류에이션을 너무 많이 넘어섰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그네들을 까가면서도 이 진짜 주식은 버리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왔었으니 제가 이 정도면 큰 소리 좀 쳐도 되잖아요. 그죠? 예. 이제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하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상반기 베스트는 또다시 회원수 1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를 위해서 이번에 강연회가 코엑스에서 있다라고 했죠. 이번 내일이네요.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토요일 오후 3시에 코엑스에 오시면 제가 거기에 하반기 종목 20종목을 추천하는 하반기 승부주, 그러니까 하반기 진짜 주식이죠. 하반기 진짜 주식 20선을 공개하는 방송을 강연회를 내일 하게 됩니다. 코엑스에서 오시면, 코엑스는 입구에서 검색해보면 네이버 검색해보면 코엑스 어디서 하는지는 나오겠죠. 보시고 찾아오시고, 내일 이제 현장에서 코엑스에서 강의를 가입을 하시게 되면 굉장한 혜택이 있습니다. 원 플러스 원이죠. 원 플러스 원으로 3개월 가입하게 되면 3개월 무료 이벤트 연장을 해서 이번에 한 번 결제가 내년 1월 17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특별 이벤트가 내년에 있고요. 내일 있고요. 그리고 VIP 회원들 이제 아마 기다렸죠? 많이 기다려서 연장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 하시냐면 이번 1월날 그리고 월요일날 이렇게 제가 공개 강연회 할 때 있죠? 그때 들어오셔서 연장을 하시면 될 겁니다. 1월날 먼저, 혹시 월요일날 또 그러니까 날짜 끊겨버리면 그게 적용이 안 돼 버릴 수가 있으니까 1월날이죠? 1월날 7시에 온라인 국고처 시간 1월날에 들어오셔서 연장을 하시면 바로 기다렸던 3+3 이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모바일이 워낙 세게 오르는 바람에 지금 이게도 가격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베스트라고 해서 3+3 이벤트가 들어갑니다. 많이 기다렸을 만큼 여러분한테는 아마 최고의 이벤트가 바로 이 3+3 이벤트죠.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날 하시고, 그리고 제 강연회 듣고 그러시는 분들,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 진짜 주식 회원분들, 그런 분들은 이번 토요일날 내일 코엑스에서 3시부터 제가 강의가 있으니까 오셔서 강의도 듣고, 그렇게 거기서 현장 가입을 하셔서 3+3 이벤트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진짜 주식은 오늘 대형주에서는 IT와 증권업종들 그리고 건설이나 기타 대부분의 종목이 조정을 받아서 성약업종 중에서 유일하게 오늘 롯데정밀만 점핑 양봉이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점핑 양봉이 21선 60선 위에 강한 양봉이 나와서 아마 오늘 첫 매수가 천주, 두 번째가 1700주, 17,000주가 들어왔었는데 롯데정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느 구간에 들어갔던 2% 이상은 먹었겠습니다만, 이거 무거운 종목 안 할 분들은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오늘 적극적으로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매매에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군들은 뭡니까? 원익, IPS가 바로 어제였었죠. 어제 문자도 보내드렸었고 어제 매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찍 들어간 분들 수급 딱 보고요. 오늘 아침에 천매수가 무려 46,000주가 들어왔었죠. 이거 보시면 자 원익 IPS는 지금 오늘 전기차도 같이 올랐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IT가 자 전기차가 잠깐 쉬는 틈을 이용해 IT가 올랐는데 바로 이 자리였었죠. 자 제가 어저께 원익 IPS를 문자를 보내드리고 자 이번에 3+3 가입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종목들 앞으로 하반기에 문자 많이 받으시게 될 겁니다. 잘 보시면 왜 이거를 문자를 보내드렸느냐. 여기가 역사적 신고가예요. 그쵸? 역사적 신고가에 임박을 했습니다. 돌파하면 안 하죠. 임박을 했기 때문에 바로 어제가 급소가 됐고 내일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거다라고 했죠. 돌파하기 전에 살아야 된다고 한 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급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수급 보고 3%에 들어가도 수익은 났겠죠. 자 그러나 어저께 산 사람이 대박이죠. 자 원익 IPS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우리나라 뭐 증착장비 쪽은 주성, 원익 IPS, SFA 자 이런 게 다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원익 IPS 일단 신고가를 깼고 자 일단 진짜 주식이고 또 오늘 수급이 들어와서 깼으니까 이 극대하기도 너무 좋았고 오늘 들어와서 오늘 단기 트레이딩을 해도 오늘 수익이 났겠죠. 자 월요일날 음봉이 나와도 좋죠. 견뎌내면 다시 신고가 갱신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한 종목 중에서도 오늘 원익 IPS 자 얘가 뭐 제일 대박을 냈고 그 다음에 증차 쪽에 원래는 이제 SFA 그러니까 장비 쪽이죠. 자 이 공정 자동화 쪽에 SFA가 좋았습니다만 워낙 최근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예 자 이런 거는 매매할 수가 없었던 종목입니다. 이걸 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은 원익 IPS 밖에 없었기 때문에 원익 IPS를 하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린당은 자 그동안에 조정이 조금 깊었었죠. 자 여러분과 해왔던 자리 진짜 주식은 여기까지 계속 추적 거래를 하면서 해왔었고요. 21선과 61선 이제 이격이 커지면서부터는 보유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세련봉을 이제 맞게 된 거죠. 근데 세련봉의 배경을 봤더니 기관들이 매도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매도죠. 그 다음에요 재매수죠. 자 개인들이 제일 안 되는 거 나는 내공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매매하면 돈을 잘 못 벌까 하는 분들은 매도 재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매수를 안 해버리죠. 그래서 날아가면 그 다음에 놓쳐버립니다. 짧게도 짧게 여기서 매도했으니까 그 다음날 다시 음봉을 먹었는데 안 들어가.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양봉이 나왔는데 안 들어가. 이러다 보니까 놓쳐버리죠. 그래서 자 이게 주도주다. 시장 주도주의다. 자 진짜 주식이다. 수급가에 들어오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실을 냈다 하더라도 다시 재매수를 하라는 얘기죠. 주식수를 좀 늘려서 자 매도 재매수 그러면 어떤 경우는 팔았다가 매도한 가격보다 더 높이 올라가죠. 그럴 때는 더 주고 사야죠. 10,000원에 팔았는데 주가가 올라서 1,500원으로 끝났어요. 근데 수급이 좋아. 추세도 살아있어. 더 주고라도 재매수를 해야죠. 계속 추적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기차는 여러분이 일진 머티리얼즈가 됐던 머티리얼즈가 됐던 자 후성이 됐던 그쵸? 아니면 에코프로가 됐던 이런 종목을 매도 재매수가 안 하면 어디서 들어갈까요? 매도했다가 재매수. 그러니까 매도를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재매수, 매도, 재매수 계속 쫓아가면서 매도 후 재매수. 그래서 진짜 매매를 잘한다. 선수라면 어때요? 더 주고 사는 건 삼성전자만 해도 그렇죠. 자 2011년도 자 미국의 신용 강등이 됐을 때 삼성전자가 70만원이 붕괴가 됐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011년도 70만원치 250만원짜리가 예. 자 종을 보시면 자 이때였죠. 2011년도 자 이게 70만원이 붕괴가 됩니다. 70만원을 이탈을 해요. 예. 그러면 자 이거는 메이저들이 매도를 했으니까 70만원 이탈을 했죠. 그러면 메이저들이 안 들어오고는 이게 무슨 재주로 자 250만원까지 갑니까? 그렇죠? 70만원 이탈한 게 250만원 가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메이저들이 매도 재매수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70만원에 팔았다고 해서 그걸 100만원에 안 산다. 100만원에 팔았다고 해서
150만 원에 안 산다. 150만 원에 팔았다고 해서 200만 원에 안 산다. 그럼 250만 원 어떻게 갑니까? 못 가는 거죠. 이 삼성전자 지금 250만 원이지만 IMF 때 3만 원에 불과했었습니다. 이 3만 원짜리를 그때 매도를 했다. 그러면 평생 못 사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과 큰 손들의 차이죠. 그네들은 3만 원에 팔고 5만 원에 사고 5만 원에 팔고 10만 원에 사고 10만 원에 팔고 50만 원에 사고 50만 원에 또 거래했다고 팔았다 하더라도 100만 원에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250만 원이도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거래를 하는데 자기 판 가격을 넘어서면 안 사는 사람들, 바로 개인들이 제일 위험한 심리가 박앤셀 심리라 했죠. 싸면 사는 심리, 이걸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박앤셀, 오히려 프리미엄 더 주고 좋은 거는 자 절대 싸고 좋은 거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항상 나는 프리미엄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프리미엄이 뭡니까? 매도를 해서 더 주고 사는 거죠. 매도 후 재매수를, 이 재매수 안에는 물량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더 비싸게도 사야 되겠죠. 바로 프리미엄을 줘서 재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워하면 안 되고요. 아침에 무너질 것 같아서 만 원에 팔았는데 5장 봤더니 수급이 돌면서 1,300원으로 끝났어요. 자, 더 좋아진 겁니다. 프리미엄에 대해서 제가 전에 월가의 전설이라는 제시 리버모어가 2000년도 초에 2조를 벌었는 사람입니다. 이 제시 리버모어의 제일 중요한 투자 철학이 뭡니까? 더 주고 사는 겁니다. 항상 신고가 재돌파할 때 신고가 재돌파하는 종목을 가장 좋아했고, 의미 있는 RP 가격대, 라운드 프라이스라는 의미 있는 RP 가격대죠. 그러니까 90불에는 안 사. 근데 100불 돌파되면 사. 더 주고 사는 거에 아주 익숙한 분이 바로 제시 리버모어죠. 그래서 결국 더 주고 잘 사는 사람들이 돈 많은 큰 손들이고, 역시 웃돈 주고 좋은 종목, 좋은 흐름으로 가는 종목에 계속 배팅하는 게 자, 큰 손들이고, 개인들은 떨어지면 더 사고 올라가면 바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항상 적게 먹고 많이 잃죠. 그걸 바꾸자라는 겁니다. 맞죠? 그걸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주식은 싼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주식은. 자, 예림당도 사실 많이 올랐고 이번에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매도 후 재매수 음봉을 먹었으니까 자, 오늘 수급도 들어왔죠? 자, 46,000주, 14,000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음봉을 먹었으니까 이제 다시 21선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늘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고 21선 돌파되면 다시 스윙으로 갑니다. 그러면 갖고 있는 분은요, 미리 팔고 매도 후 재매수를 하거나 안 팔았으면 보유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로보스타 알아보시죠. 정결이 됐습니다. 자, 이것도 계속 쫓아가면서 매수 기회가 나왔다가 자, 여기서 매도를 센 음봉이 나왔어요. 매도가 나왔어. 자, 매도를 해도 되고 추세는 완전히 안 무너졌지만 나는 셀을 냈어. 그러면 오늘 뭐 해야 돼요? 다시 재매수를 해야죠. 셀을 냈다 하더라도 재매수를 해야죠. 왜? 21선 이탈하니까 센 음봉이라서 매도를 했다면 21선 재돌파를 했더니 신고가가 바로 목전입니다. 그죠? 안 할 이유가 있나요? 로보스타는 당연히 했어야 맞죠. 그리고 얘가 이 산업용 로봇, 이게 왜 주목을 받습니까? 산업용 로봇. 앞으로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나?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기업들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예, 스마트 팩토리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 공정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고 산업용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게 될 겁니다. 쟤네들은 월급을 안 올려줘도 좋고 사람이 10명이 할 거를 기계 한 대가, 심지어 사람이 100사람이 할 거를 기계 한 대가 합니다. 근데 쟤는 365일 쉬지도 안 해. 파업도 없어. 예? 돈도 더 주라 소리도 안 해. 그러니 인건비가 오르는 만큼 기업들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로 만들려고. 예? 전에 중국 식당을 갔는데, 전에 TV가 나오는데 중국의 식당이 굉장히 큰 식당이에요. 아마 그냥 100평은 넘어. 그런데 여기에 전부 로봇입니다. 사람은 2명밖에 없어. 인간은 2명밖에 없어요. 이 2명은 로봇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로봇들을 시스템 조정하기 위해서 인간이 2명이 있고, 뭐 요리를 이렇게 기계가 탁탁탁 하고, 배달도 레일이 있더라고요. 레일을 딱 타고 가서 몇 번 테이블, 입력되면 그 테이블 앞에 딱딱 배달을 해주고, 다 로봇이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자,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해서
자, 이런 스마트 팩토리와 관계되는 SM코어와 제가 로보스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앞으로 성장성은 SM코어도 못지않겠죠? SK가 신흥 기계를 인수한 거죠. SK는 공장이 얼마나 많아요? SK는 이노베이션, SK텔레콤, 또 SK 하이닉스. 자, 그 많은 공장 자동화를 위해서 SK가 인수한 게 바로 SM코어입니다. 앞으로 초고속 성장을 하겠죠. 그리고 자, 현재 실질적으로 돈 버는 기업은 로보스타입니다. 자, 로보스타가 20억에 100억에, 그리고 지난년도 영업이 좀 감소했습니다만 원래 169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1분기가 47억이 나왔으니까 원래 예상 169억이 충분히 나오고도 남을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는 일단 두 종목이 가장 유망하고, 나머지 우리나라 로봇 종목이 뭐가 있나요? 자, 로봇 종목은 매일 관심만 갖지만 돈 버는 제대로 된 로봇 기업은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더더욱이나 해서 그냥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와 관계되는 종목군들 두 종목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로보스타가 딱 보시면, 자, 이 역사적 신고가 임박에서 20에선 뚫으면 얼마나 좋아요. SM코어도 역사적 신고가를 똑같이 뚫었었습니다만 오늘 보죠. SM코어는 오늘 오히려 밀렸다면 같은 자리였죠. 같은 자리에 여기서 뚫고 오늘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었으면 SM코어를 먼저 1순위로 했어야 됩니다만, SM코어는 오늘 쌍크리 매도도 나왔고, 자, 로보스타는 자,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면서 신고가에 임박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은 일단 로보스타를 하고, 자, 일단 오늘이 매수 자리가 되고 다음 주에 신고가를 돌파를 할 때는 안 들어갑니다. 돌파를 하면 갖고 있는 오늘 했는 분들만 이익을 극대화되고, 다음 주는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텍을 봅니다. 자, 바텍은 한 차례 여러분에게 자, 해왔었던, 자, 이번 수요일날 VIP 오늘에게 문자를 보내드렸던 자리입니다. 바텍은 너무 아깝지 않냐라는 거죠. 자, SK 업종들이 먼저 움직일 것 같고, 바이오기업 안에서도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실제 자, 디오가 오늘 올라갔고, 자, 디오가 오늘 상당한 강세가 나왔었고, 또 오스템 임플란트가 7월달 들어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자, 올선 회복할 거다 했고, 이번 주 어제 오늘까지 자, 굉장한 흐름을 자 보여줍니다. 역시 수급이죠. 수급 점수가 85점이네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리고 나서 오늘 정결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와 자, 디오 이런 의료 장비 업종들이 먼저 올랐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자, 오스템 임플란트는 정밀이 만들어졌습니다만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는 게 바로 바텍입니다. 바텍. 자, 이런 치과 오스템 임플란트와 디오 다 치과 장비 쪽이고, 자, 바텍도 마찬가지죠. 바로 여러분 잇몸을 찍어주는 기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보면, 병원에 가서 이렇게 기계를 보면 이 바텍이라는 표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거의 열의 9은 바로 자,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바텍 제품이라고 자, 보시면 되겠죠. 시가총액 4,500억 비싼 거 아니냐.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보죠. 300억, 400억, 450억. 원래 예상 영업이익은요. 예상 영업이익은 안 나왔는데 1분기 70% 성장을 했으니까 500억 이상은 나올 것 같네요. 예. 자, 그러면 500억에 450억, 4,500억 시총 비싼 건 아니죠. 자, 그리고 거기다가 수급은 자, 오늘 46,000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얘가 바닥권이죠. 중요한 건 주가가 반토막이 나서, 바텍이 주가가 반토막이 나서 여기서 이제 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영업이익 300억에 지금 원래는 500억입니다. 영업이익은 더 증가를 했고 주가는 반토막이 났으니까 언젠가는 다시 한번 소위 말한 밸류에이션 재조정이, 그러니까 리레이팅이 한 번은 될 거다라고 보여줘서 자, 바텍을 하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자, 테슬라는 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한 종목이죠. 원래 전체적으로 180억을 보고 있는데 1분기가 10억밖에 안 나왔어요. 1분기가 해서 이번 2분기부터 제대로 된 실적이 이제 나와야 된다. 지금까지 이렇다 할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이 검사 장비 이쪽으로는 시스템 반도체 이 웨이퍼 테스트하는 거의 유일무이한 기업이 바로 테슬라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평택 공장이 중복이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은 뭐 180억, 유안타 180억, 증권사 대신증권에서도 적극 추천 사인이 나왔었고, 증권사가 상당히 좋아하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죠.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4차 산업은 뭐요? 이 주문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에 수요가 많아지고, 거기에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업체, 거기에 들어가는 와이퍼를 테스트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에 제일 일거리가 많아질 수 있는 건 테슬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메이저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어쨌든 얘는 진짜 주식이고 20일, 61선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매물선하고 올라가다 보면 뚫을 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21선을 뚫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테슬라 한번 관심 가져보셔야겠고, 에코프로 더시 좋습니다. 자, 지금 뭐 확실한 주도 테마는 전기차밖에 없다라고 했죠. 자, 그 중에서도 신고가 깼는데 수급 들어오면서 가볍게 자, 음봉을 먹는 걸 보고, 자, 오늘 에코프로 단기 매매할 수도 있고, 갖고 있는 분은 이익을 극대화하시고, 에코프로가 날아가면 얘만 가겠습니까? 모든 사막 콘덴서, 후성, 자, PNT 다 지금 같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여러분들이 자, 중간에 이거는 적정주가 계산하지 마세요. 적정주가 계산했다면 벌써 팔았을 겁니다. 누구한테 상담을 하게 되면 에코프로는 물었으면 다 매도하라 했을 겁니다. 맞죠? 다 고밸류 종목이죠. 예. 자, 보시면 얘는 PR 좀 잡히지도 않네. 대부분 지금 전기차가 지난 실적만 갖고 앞으로 나올 실적이 아니라 실적만, 나온 실적만 갖고 하면 15배에서 20배 정도 PR이 나올 겁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다 부담스럽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계속 얘는 올라갈 때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비싸다는 거죠. 그랬잖아. 그러니까 계속 매도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거를 그럴까봐 또 실제 그러는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그대로 실행할까봐 계속 그건 아니지 않겠냐. 적정 주가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적정 주가 없습니다. 그죠? 적정 주가가 어디 있어요? 적정 주가가. 또 적정 주가를 만들 수는 있어도, 뽑아낼 수는 있어도 그대로 될 것 같으면, 그러면 뭐 기계가 다 매매하지요. 기계가. 그럼 모든 종목이 다 평준화가 돼서 어느 종목이 좋고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적정 주가대로 다, 자, 그러면 기계가 다 거래해버리죠. 그러니까 적정 주가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적정 주가는 유추를 할 수 있어도 그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급등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쵸? 얘는 떨어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죠. 올라갈 수도 없죠. 미리 다 사버리거나 다 팔아버리거나 하기 때문에, 자, 저렇게 주가라는 게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모두들이 PR이나 어설픈 PBR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이 종목의 적정 주가를 계산하려고 해서 그런 거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고 나서 지금 많이 배만 아파하게 할 겁니다. 진짜 주식 여러분 입장에서는 배 아플 일은 없죠. 어디에 들어가도 들어갔을 거니까. 역사적 신고가라는 얘기는 100%를 먹은 사람도 있고 10%를 먹은 사람도 있고 50%를 먹은 사람도 있겠지만 모두가 다 수익이 나 있다는 뜻이죠. 전기차가 다 그렇죠. 모든 종목이 다 여러분이 수익이 나 있습니다. 그게 제가 대단한 저의 프라이드죠. 전기차에 관해서는 저의 프라이드입니다. 자, YN텍이 오늘 강한 양봉이 자 나왔었는데, 자, 지금 폐기물업체 쪽에서는 코엔텍은 공개 매수가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엔텍은 자, 이번에 추가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엔텍의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자, 맥커리죠. 맥커리가 투자한 바로 사모펀드 그린에너지 이쪽에서, 자, 얘네들이 맥커리가 폐기물 업체 같은 환경 기업들을 인수하기 위해서 자 만든 자 이 사모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맥커리가 지금 33%를 인수를 했죠. 이 코인텍 거를. 근데 맥커리가 폐기물 전용 펀드를 만든다고 했었죠. 폐기물 전용 펀드에서 5천억짜리 전용 펀드를 만들면 분명히 코인텍을 추가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 추가 매수를 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번에 공개 매수를 해서 2200만 주, 다시 말해 규모는 1000억 정도를 공개 매수를 다 합니다. 그래서 33%에 42%까지 포함 코인텍의 지분을 75%를 확보합니다. 예. 자, 이건 뭐 앞으로 이미 진주산업, 대일산업 또 리클린이랑 코인텍이랑 이런 폐기물 업체들을 합쳐서 뭔가 거대한
어떤 초대형화를 하려고 좀 그런 거 있죠. 그러니 이것도 미리 공개 매수를 다 해버리는 겁니다. 공개 매수해서. 예. 자, 그러면 코인텍은 지금 공개 매수 구간에 들어갔으니까 매매 대상은 아니고 날아가고 있는 자, KGETS는요. 자, 코인텍은 여러분 많이 갖고 계시죠? 이거 진짜 주식이니까 우리가 했었고요. KGETS는 오늘도 날아갑니다. 기관들이 정말 열심히 들어오고 있고 KGETS는 지금도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 들어오는 거 봐보세요. 징글징글하게 들어오죠. 그래서 다음 주자가 아마 KGETS가 아니겠나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맥커리가. 자, 맥커리가 다 사버렸으니까 진주 사버렸지, 대길 사버렸지, 리클린 사버렸지, 그 다음에 이번에 코인텍을 샀지, 또 거기다 지금 추가 매수까지 하죠. 맥커리가. 그 다음에 KGETS, 그 다음에 인선ENT. 자, 하나 더 남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YN텍.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폐기물 업체 중에 4인방 중에 YN텍까지 해서 뭐 4개 정도가 있는데, 자, KGETS는 이미 너무 날라가서, 자, 안 한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자, 이 진짜 주식을 통해서도 KGETS를 했을 거고, 직접 VIP 분들은 문자를 받았기도 했던 종목이 바로 KGETS입니다. 그래서 얘는 보유지, 매수 자리는 없는 종목이니까 이익을 극대화하시면 되겠고, 코인텍은 전부 공개 매수에 들어갔으니까 매매를 할 수가 없다고 보면, 인선ENT가 있는데, 인선ENT는 행보를 합니다. 인선ENT가 지금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난 다음에, 자, 주가가 레벨업이 되고 난 다음에 행보를 하면서 손바뀜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다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안 했던 게 뭐냐면 오늘 YN텍입니다. 그동안에. 자, 그리고 오늘 기관수급이 아침부터 적극적으로 기관수급이 들어와서 오늘은 선택을 뭐 했습니까? YN텍. 그래서 오늘 YN텍은 좀 일부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급등 패턴 맞는 분들에겐 오늘 문자도 받으셨을 겁니다. 자, YN텍은 여수 산업단지 안에 있고 호남지역 이쪽에 매립, 소각 이게 가능한 유일한 폐기물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레미콘 사업도 하지요. 폐기물, 그 폐기물 갖고 소각할 수 있는 건 소각하고 소각이 안 되는 것들은 매립을 하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해운 사업까지 합니다. 선박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40%예요. 폐기물 쪽에 40% 정도가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이 선박 사업의 매출도 40%가 나오는데, 자, 배가 5척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좀 3척이라고 했는데 아직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기관들이 그동안에 KGETS를 자 가지고 그렇게 급등을 시켰던 기관들이 생전 안 들어오던 YN텍이 오늘 슬슬 들어오면서 중요한 자리 21선과 61선을 뚫었기 때문에 이제 자, 이 마지막 남았는 폐기물 업체 다 움직였죠? 코인텍, 인선ENT, 그 다음에 KGETS. 폐기물 업체는 다 움직였는데 안 움직인 게 바로 YN텍입니다. 그래서 YN텍은 또 기관 수급까지 들어왔으니까 오늘 해보자 말씀을 드렸고, 얘가 시총은 제일 낮죠. 정말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YN텍은 제일 싸죠. 70억, 76억, 90억. 그리고 원래 118억입니다. 자, 118억에 10배수만 줘도 1100억이죠. 근데 시가총액은 78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선 실적 대비해서 주가 수준이 가장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YN텍은. 자, 이제 강한 양봉이 나왔으니까 없으신 여러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음봉에서부터 자, YN텍은 시작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송은산업 오늘 너무 좋았죠. 송은산업은 너무 정직하죠. 61선에 부딪히면 따박따박 양봉이 나옵니다. 21선 뚫을 때. 그렇죠? 자, 일단 이것도 진짜 주의고 사상 최대 실적 지난 연도 760억. 자, 사상 최대였었고 원래 85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850억의 시총이 계속 올라서 5천억. 뭐 아직까지는 부담스럽진 않고요. 오늘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장거리 수급 들어오면서 급소가 나왔으니까 예, 저기서는 거래가 가능했다. 이 음봉을 먹으면서 또 한번 기술적으로 급소에 수급 들어왔고, 그리고 진짜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자 매매를 했었던 자 종목이 되겠고, 자 마지막 종목 W는 올려놓기만 하고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DDI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DDI 1조 주고 DDI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그들 보다가 예 훨씬 더 큰 기업 DDI를 인수하면서 이제 예 자 뭐요 얘들은 예 자 이
소셜적으로, 자, 이 소셜 카지노 업체로서는 글로벌 2위 기업까지 크게 된 거죠. DBI를 자, 인수를 하면서부터 글로벌 2위 업체로 도약을 하게 됐고, 전체 매출액 쪽에 10% 정도는 네, 자,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셜 카지노 쪽은 뭐 글로벌 2위 수준까지 올랐으니까 자, 이제 계속 손바뀜이 일어나는데 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살짝 위험한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수급 들어오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음봉을 먹으면서 다시 자, 매물 소화하면서 20에서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서 오늘은 자,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월요일까지 긴 시간입니다. 정말 길죠. 금요일날 3시 반부터 해서 월요일날 9시까지 거의 일주일의 반이 지금 휴장입니다. 그렇죠? 이 긴 시간 동안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까지 이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방송에서 추천을 받고 강연에서 추천을 받고 카카오 같은 또 SNS를 통해서 종목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군을 추천을 받으니까 월요일 날에 그게 다 반영이 되죠. 전부. 그게 월요일 날 전에 아침부터 부르릉 거리다가 월요일 아침에 기업상승 딱 가게 됩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은 월요일과 이어주는, 자, 금요일은요, 이번 주 장과 다음 주 월요일 날로 이어주는 징검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징검다리.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음봉을 먹는 이런 패턴들. 그러면 자연스럽게 21선 올라가겠죠. 자, 소원산업도 다시 음봉을 먹으면서 21선, 그러면 다시 21선 위로 다음 주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YN텍 21, 60선 했습니다. 그러면 음봉이 나와도 다음 주에 자연스럽게 야금양이 나오면서 21, 60선 위에 놓을 가능성이 있죠. 중요한 급소를 오늘 돌파를 해주면서 이렇게 다음 주로 이어간다는 예고프로 날아간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21선에 자, 징검다리 캔들이죠. 징검다리로 이어주면 다음 주에 21선 위에서 놀고, 특히 이제 로보스타 같은 거 봐보세요. 신고가 자리가 있는데 21선 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주에 신고가까지 올라갈 수 있죠. 이런 징검다리가 바로 금요일날, 오늘이 바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패턴의 공략을 하면 된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 주 코엑스 강연회, 자, 코엑스 강연회가 내일, 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자, 오후 3시, 자, 코엑스 강연회가 있고, 거기 오시면 현장 가입을 하게 되면, 자, 이번에 3개월, 자, 이 VIP 회원이 가입하게 되면 3개월 연장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연장. 1+1인데, 제가 할인할 수 있는 폭으로는 제일 크죠. 이번에 한경에서 선정한 상반기 회원수, 유료 회원수 1위 기념으로 이번에 3+3 이벤트를 하는 만큼, 자, 저 VIP 회원들, 뭐 이런 분들은 굳이 일부러 코엑스 강연회까지 오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일요일날 온라인 국고초를 하시면 되고, 7시 온라인 국고초에서 3+3 이벤트 그대로 같이 이어집니다. 월요일까지. 그리고 일요일이나 월요일날 공개 강연할 때, 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기존 회원분들은, 자,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 진짜 주식을 통해서 평소에 이 진짜 주식 회원이 되어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코엑스 강연에 오셔서, 자, 직접 가입을 하시면 3+3, 3개월 추가 이벤트니까 내년 1월 17일까지인가 그렇습니다. 한 번 결제로 내년까지 제 방송을 또 제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오늘 진짜 주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또 코엑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목 대응을 하는 거잖아, 그죠? 지수 플레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ETF를 자, 이 코스피 쪽에서 하지 코스닥에서는 잘 하지는 않는 것이었고, 그래서 지수 플레이보다는 뭐 종목 대응을 한다라고 보면,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도 지금 전기차와, 오늘도 전기차 정말 좋았죠. 이번 주도 전기차와 IT 장비와 소재 쪽, 자, 이쪽에서는 지수에 상관없이 매우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장이 나쁘다고 종목을 안 들여다보고 자꾸 지수만 탓하면 될 일이라는 거죠. 자, 지수 안 좋은 건 맞죠. 그건 누구나 모르겠습니까만,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코스닥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코스닥, 자, 무용론이니 코스닥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자, 일진머티리얼 전화 오늘 신고가입니다. 그렇죠? 에코프로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자, 깼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가 6%나 급등하면서 또 한 번 역사적 신고가를 깼는데, 왜 이런 것들,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예, 코스닥에 있는 에코프로, 또 LNF, 예, 자, 이런 종목들, 뭐, 상하프론테크, 포스코, ICT, PNT, 다 역사적 신고가를 다 깼습니다. 전기차 소재자 부품주들이 거의 대부분 역사적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이거는 빼고 자꾸 코스닥 지수를 얘기를 하냐라는 거죠. 이게 종목도 다 무너졌으면 지수도 안 좋고 종목도 안 좋으니까 그렇게 코스닥은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 되겠지만, 종목은 좀 제발 좀 인정을 하자는 거죠. 전기차만한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 그죠? 연일 신고가를 깼습니다. 오늘도 음봉장이죠. 음봉장인데 6% 양봉 뽑아서 날아가는데 더 할 말이 있나요? 예. 자, 진짜 주식은 그동안에 정말 오랫동안, 네, 여러분에게, 자, 이 진짜 주식으로는 이 전기차를 말씀을, 자, 드려왔었고,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2월 10일 날 여러분에게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은 2월 10일이 어디인가요? 2월 10일이 이날이네요. 이날. 예. 그 전부터 했지만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게 2월 10일 날 처음으로 유튜브를 올렸으니까,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자,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집중적으로 에코프로만 그랬나요? 후성이고 사막 콘덴서, 일진머트럴즈, 그 많은 종목군들 전기차를 해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100% 이상 수익이 나 있을 겁니다. 전기차는. 자, 그러면 전기차만 하면 뭐 맛있다고 해서 고기만 먹으면 안 되듯이, 여기에다 간간히 IT도 하고, 또 뭐 폐기물도 하고, 또 금융주들, 특히 또 증권주도 하고, 다 고르게, 자, 증권업종도, 자, 간간히 하게 되고, 또 이 폐기물 업체도 하게 되고, 뭐 여행 종목도 간간히 또 했었고, 그죠? IT는 뭐 당연히 OLED는 거의 대부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나 이번 이 상반기의 핵심은 뭐예요? 상반기의 핵심은 역시, 자, 우리 진짜 주식에서, 자,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잡아왔고 지금까지도 계속 따라가면서 거래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는 어디에다 포함돼요? 자, 일부 종목은 코스피에 포함되긴 하지만 전기차가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코스닥 같은 코스피니까, 코스닥이 많고 코스피 종목이 몇 개 있어도 코스닥 같은 코스피이기 때문에 전기차는 코스닥 섹터로 분류가 되는 것이 맞겠고요. 전기차에 삼성 SDI와 LG화학을 대형주를 빼고는 다 장비나 이 전기차 소재 쪽은 다 코스닥 섹터로 봐서 코스닥 지수와 연동을 해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자, 이 코스닥 지수가 안 좋다고 하지만 전기차를 보면 얘기가 달라지죠. 예, 오늘도 에코프로 6%나 날라갔고, 자, 60일선까지 안 가고 21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 보유하고 있는 분 입장에선 이익 극대화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이게, 자, 이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뭐 후성이나 사막 콘덴서나, 자, 이런 종목이 제가 무슨 책으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방송을 보시는 바로 진짜 주식 회원 여러분들, VIP 회원분들, 이런 분들은 다 사막 콘덴서나 후성이나 일진머티리얼즈나 이런 종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런 걸 갖고 매매를 해서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 일진머티리얼즈만 하더라도 지난 연도 11월 달부터 했지만 11월 걸 빼고 원래 것만 보더라도 2월 27일 날, 자, 2월 초에 여기에 상위 1% 올려드렸고 2월 27일 날 문자와 또 여기서 상위 1% 올려드려서 한날, 이날부터 시작을 해서 2월 달부터 시작을 했죠. 일진머티리얼즈가. 그리고 날아갔는데 이게 지금 저점 대비해서 150% 이상 올라왔으니까 일진머티리얼즈는 VIP 회원들이 문자를 받았던, 진짜 주식을 보고 매매를 하셨던,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은 150% 정도 수익이 나 있습니다. 자, 진짜 주식에서, 자, 이렇게 날아가는 종목에 대해서 계속, 자, 집중적으로 매매를 해왔고 이 극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자, 저는 많이 간 종목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네, 올라가서 약간 자랑질 좀 하게 되면 싫어요를 팍팍 누르시고 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대신 여러분들이, 네, 아, 진심으로 도움이 됐어. 확실히 전기차는 뭐 진짜 주식에서 많이 강조를 해서
이래저래 많이 도움이 됐어. 저점부터 못 샀지만 중간에라도 들어가서 난 전기차 갖고 후성과 사막 콘덴서고 PNE 솔루션이고 우리 산업이고 에코프로고 수익이 낮다면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예. 자, 요런 우리 진짜 주식을 통해서 다 지금 우리 진짜 주식이 라벨 붙은 종목의 특징은 뭡니까? 원래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 그런 종목이 날아가야지 뭐가 날아갈까요? 그죠? 자, SK코롱 PI는 지난 2월 16일 날, 자, 여기에 2월 16일 날, 그 전부터, 자, 여러분에게는 열심히 해왔고, 모바일 회원들에게 문자도 보내드리고 했습니다만, 바로 저기에 올린 적은 16일, 이날이나, 어디야, 이날이나, 삼성전기, SK코롱 PI, 자, 문자를 보내드린 날이었고, 자, 일단, 자, 2월 17일 이날이네. 27일. 아닌데, 이날이 며칠이나. 1월 23일이네. 자, 문자 보낸 날. 2월 17일. 유튜브를 올린 적은 이날이고, 문자는 여기서부터 갔고, 자, 최승우 플러스를 통해서는 여기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 많이 보내놓으니까, 다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해왔던 자리고, 자, 이때부터 SK코롱 PI도 정말 지겹게 이번 여러분들이 진짜 주식을 통해서 이번 상반기에 SK코롱 PI를 저랑 열심히 해왔을 것이고, 아마 자 진짜 주식을 통해서 좀 지겹게 SK코롱 PI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네들이 아직 자 실적이 나오지도 않는 앞으로 하반기에 나올 것들이 얼마나 많고, 중국의 방전 시트 들어가는 부분들, 이게 원래 전체적으로 예상치가 420억의 영업이익 사상 최대를 예상하고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1분기 수준만큼만 나와도 성장 안 해도 500억입니다. 예상치가 420억이니까. 그래서 자, SK코롱 PI가 이렇게 급등하고 신고가를 계속 깨는 이유가 예상치도 높지만 예상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자, 다 여러분들 종목, 진짜 주식 바로 여러분들의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진짜 주식을 다뤄야 되고, 이거를 진짜 주식은 종가에 털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종가에. 진짜 주식은. 예. 이익을 극대화해줘. 증권주도 우리는 아무 종목이라는 게 아니라, 증권주도 뭐요? 저렇게, 예? 자, 보시면 진짜 주식 라벨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해왔었고, 진짜 주식이니까, 그러니까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종목이 추세가 안 꺾였으니까 중요한 건 바로 이익 극대화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올라가는 것은 이익 극대화가 안 되고 이익 확정을 지어버리고, 떨어지는 것은 손실을 극대화하면서부터 자, 계좌가 이상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SKC든 아니면 뭐 증권주가 됐든 아니면 IT, 테라나 테스, 자, 이런 쪽이든, 예, 또 아니면 이 전기차든 이런 유형의 종목군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종목을 잘 추천해서 큰소리 치는 부분보다 이 종목을 갖고 끝까지 트레일링 쫓아가면서 트레이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추적 거래를 해왔었고,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익 극대화를 주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매매 패턴들 조금만 올라가면 적정 주가 계산하고, 목표 가격 계산해서 목표 가격 정하고 먹고 나온다든가, 적정 주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PR을 봐야 되니까 요렇게 해서 계산해서 조금 먹고 나올까봐 그걸 못하게 막는 게 막았고, 그것이 아마 저는 여러분들한테 더 큰 소리를 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익 극대화 이거에 대해서 더 이익 극대화만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방법이다 해서 이런 투자 철학을 아마 제대로 전달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잠깐만 한두 달만 보더라도 진짜 주식 보시는 분들은 SK코롱 PI든 뭐 에코프로든 일층머티리얼즈든 항상 이익 극대화를 해야 된다는 말은 아마 많이 정말 많이 들으셨고, 혼자 이렇게 매매를 하실 때는 흔들리시죠. 흔들리시는데 제가 자 우리 VIP 회원들 그리고 진짜 주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경우는 자 이 정말 이 내공이 없는 전문가들이 SK코롱 PI 반등시 매도를 얘기하고 에코프로 1층 머티리얼즈 PR 고밸류 종목 밸류에이션을 너무 많이 넘어섰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그네들을 까가면서도 이 진짜 주식은 버리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왔었으니 제가 이 정도면 큰 소리 좀 쳐도 되잖아요. 그죠? 예. 이제 하반기가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하반기 때문에 이번에 자, 이 상반기 베스트는 또다시 해원수 1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를 위해서 이번에 강연회가 자, 코엑스에서 있다라고 했죠. 자, 이번 내일이네요.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자, 토요일 오후 3시에 자, 코엑스에 오시면 자, 제가 거기에 하반기 종목 20종목을 추천하는 하반기 승부주, 그러니까 하반기 진짜 주식이죠. 하반기 진짜 주식 20선을 공개하는 방송을 강연회를 내일 하게 됩니다. 코엑스에서 뭐 오시면 코엑스는 입구에서 검색해 보면 뭐 네이버 검색해 보면 코엑스 자 어디서 하는지는 뭐 나오겠죠. 보시고 찾아오시고 자 내일 이제 현장에서 코엑스에서 강의를 가입을 하시게 되면 굉장한 혜택이 있습니다. 자 원 플러스 원이죠. 네, 자 최수홍의 진짜 주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 그 강연의 안내가 잠깐만 안내는 없네. 자 토요일입니다. 자 토요일 날 그 강남 코엑스 있죠? 코엑스 몇 통가는 모르겠는데 코엑스에서 제가 3시 20분부터 자 제 강연회가 있고 그 전부터 이미 다른 전문가들의 코엑스의 합동 강연회가 있습니다. 저는 3시부터 제 강연회가 이번 주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자 이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합동 강연회가 3시 20분부터 제가 진행을 합니다. 자, 뭐 환경 대표 전문가가 다 오니까 자, 다른 전문가를 거 들으시려면 좀 더 일찍 오시면 되겠고 나는 뭐 싸볼까나 보면 돼 라고 하시면 한 3시 정도에 오시면 되겠네. 그죠? 3시 정도에 오시면 되겠고 이번에 강연에선 대단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상반기 베스트 회원수 1위 기념으로 3+3 이벤트가 그날 강연에 오시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꼭 오셔서 자, 평소에 한번 진짜 주식 클럽을 한번 가입해 보고 싶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저희 회원분들이야 자, 온라인 사로 결제 자, 일요일날 자, 온라인 쿠커처에서 하시면 되겠고 안 그런 분들은 뭐 저 진짜 주식 클럽 한번 가입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강연에도 한번 듣고 싶고 강연에 또 듣고 또 서로 뭐 사진이라도 한번 찍고 하려면 코엑스 한번 오시면 좋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가입하시게 되면 3+3 이벤트입니다. 3+3 이벤트는 그동안에 3+1은 해도 3+3 이벤트는 간혹 이렇게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이번 상반기 베스트 회원수 1위 기념으로 이번 3+3 이벤트를 현장에 오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연에 서울 코엑스 강연에 꼭 오셔서 뭐 푸짐한 이벤트도 참여하시고 또 그날은 자, 이 하반기 승부주들 하반기 진짜 주식 20선을 공개를 하게 되니까 오셔서 뭐 종목 정보도 많이 받아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일단 자, 우리가 예상된 시나리오대로는 갔죠. 자, 오늘 금요일날 주말장이니까 주말장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막판에 이렇게 반등이라는 거죠. 막판에 왜 그러냐면 주말장에서는 조금 자 월요일날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이 있어야 되겠죠. 자 바로 월요일날 기입상승해야 되니까 자 코스닥 개별주가 자 월요일날 기입상승 안 한 적이 있나요? 거의 없죠. 자 미국장이 좀 하락을 해도 월요일날은 갭상승을 합니다. 특히나 뭐 주도주들 자 금요일날 종가관리가 되는 종목들은 대부분 갭상승을
자, 하죠. 그래서 주말장은 오전장은 좀 좋지는 않죠. 그래서 갭상승 음봉장이 많이 나옵니다. 뭐 오늘이 전형적인 그런 장이죠. 자, 이 금요일날 갭상승 음봉, 월요일처럼 월요일과 금요일날이 갭상승 음봉이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막판에 반등하는 것도 월요일과 금요일날, 특히 금요일날이 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요 반등은 바로 월요일날, 자, 갭상승을 먹으려는 물량도 있고, 자, 징검다리 역할로 월요일날 다음 주로 넘어가기 위해서, 자, 종가에 좀 잡는 물량이 있어 마지막에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끝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오전 내내 좋지 않아도 오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오후에 밀리면, 자, 종목 수급 들어온 종목은 오히려 조금 매수를 해놓으면 마지막 랠리를 이렇게 먹으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주는 5일 연속 음봉을 맞고 말았습니다. 자, 5일 연속. 자, 이 코스닥 개별지에서 코스피는 연일 신고가를 자, 깼습니다만, 자, 오늘은 그래도 삼성전자랑 삼성전기, 자, 그리고 LG디스플레이, LG전자 등등 오늘 IT 업종들이 좀 조정을 받았고, 오늘 증권업종과 그 다음에 IT 대장주들이 다소 약보합으로 자, 마감이 되면서 오늘은 약간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종가 기준으로 계속 자,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고, 지금 지수 자체가 2400포인트에서 자, 2400포인트까지 한 단계 레벨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이제는 이 지수대에서 인정을 해야죠. 먹을 것은 없겠죠. 지금 장은 좋은데 먹을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코스피는 먹을 게 없어서 걱정이고, 코스닥은 지수가 떨어진다고 코스닥을 하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이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그것 또한 예,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하기가 어렵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코스닥은 지수를 보고 장중에 트레이딩 할 땐 지수를 갖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지만 종목을 선택하고 사서 묻는 것은 코스닥은 네, 어제도 뭐 그제도 계속 비슷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얘들은 후성이 됐던, 그쵸? 아니면 에코프로가 됐던 이런 종목을 매도 재매수가 안 하면 어디서 들어갈까요? 매도했다가 재매수. 그러니까 매도를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재매수, 매도, 재매수 계속 쫓아가면서 매도 후 재매수. 그래서 예, 진짜 매매를 잘한다. 선수라면 어때요? 더 주고 사는 건 삼성전자만 해도 그렇죠. 자, 2011년도 자, 미국의 신용 강등이 됐을 때 삼성전자가 70만 원이 붕괴가 됐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011년도 70만 원치 250만 원짜리가 예. 자, 종을 보시면 자, 이때였죠. 2011년도. 자, 이게 70만 원이 붕괴가 됩니다. 70만 원을 이탈을 해요. 그러면 자, 이거는 메이저들이 매도를 했으니까 70만 원 이탈을 했죠. 그러면 메이저들이 안 들어오고는 이게 무슨 재주로 자, 250만 원까지 갑니까? 그렇죠? 70만 원 이탈하기 250만 원 가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메이저들이 매도 재매수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70만 원에 팔았다고 해서 그걸 100만 원에 안 산다. 100만 원에 팔았다고 해서 150만 원에 안 산다. 150만 원에 팔았다고 해서 200만 원에 안 산다. 그럼 250만 원 어떻게 갑니까? 못 가는 거죠. 이 삼성전자 지금 250만 원이지만 IMF 때 3만 원에 불과했었습니다. 이 3만 원짜리를 그때 매도를 했다. 그러면 평생 못 사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과 큰 손들의 차이죠. 그네들은 3만 원에 팔고 5만 원에 사고, 5만 원에 팔고 10만 원에 사고, 10만 원에 팔고 50만 원에 사고, 50만 원에 또 거래했다고 팔았다 하더라도 100만 원에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250만 원이도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거래를 하는데 자기 판 가격을 넘어서면 안 사는 사람들. 바로 개인들이 제일 위험한 심리가 박앤셀 심리라 했죠. 싸면 사는 심리. 이걸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박앤셀. 오히려 프리미엄 더 주고 좋은 거는 자, 절대 싸고 좋은 거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항상 나는 프리미엄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프리미엄이 뭡니까? 매도를 해서 더 주고 사는 거죠. 매도 후 재매수를, 이 재매수 안에는 물량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더 비싸게도 사야 되겠죠. 바로 프리미엄을 줘서 재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워하면 안 되고요. 아침에 무너질 것 같아서 만 원에 팔았는데 5장 봤더니 수급이 놀면서 1,300원으로 끝났어요.
자, 더 좋아진 겁니다. 프리미엄에 대해서 제가 전에 월가의 전설이라는 제시 리버모어가 2000년도 초에 2조를 벌었는 사람입니다. 이 제시 리버모어의 제일 중요한 투자 철학이 뭡니까? 더 주고 사는 겁니다. 항상 신고가 재돌파할 때 신고가 재돌파하는 종목을 가장 좋아했고, 의미 있는 RP 가격대, 라운드 프라이스라는 의미 있는 RP 가격대죠. 그러니까 90불에는 안 사. 근데 100불 돌파되면 사. 더 주고 사는 거에 아주 익숙한 분이 바로 제시 리버모어죠. 그래서 결국 더 주고 잘 사는 사람들이 돈 많은 큰 손들이고, 역시 웃돈 주고 좋은 종목, 좋은 흐름으로 가는 종목에 계속 배팅하는 게 자, 큰 손들이고, 개인들은 떨어지면 더 사고 올라가면 바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항상 적게 먹고 많이 잃죠. 그걸 바꾸자라는 겁니다. 맞죠? 그걸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주식은 싼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주식은. 자, 예림당도 사실 많이 올랐고 이번에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매도 후 재매수 음봉을 먹었으니까, 자, 오늘 수급도 들어왔죠. 자, 46,000주, 14,000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음봉을 먹었으니까 이제 다시 21선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늘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고 21선 돌파되면 다시 스윙으로 갑니다. 그러면 갖고 있는 분은요, 미리 팔고 매도 후 재매수를 하거나 안 팔았으면 보유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로봇스타 알아보시죠. 정결이 됐습니다. 자, 이것도 계속 쫓아가면서 매수 기회가 나왔다가, 자, 여기서 매도를 센 음봉이 나왔어요. 매도가 나왔어. 자, 매도를 해도 되고 추세는 완전히 안 무너졌지만 나는 셀을 냈어. 그러면 오늘 뭐 해야 돼요? 다시 재매수를 해야죠. 셀을 냈다 하더라도 재매수를 해야죠. 왜? 21선 이탈하니까 센 음봉이라서 매도를 했다면 21선 재돌파를 했더니 신고가가 바로 목전입니다. 그죠? 안 할 이유가 있나요? 로봇스타는 당연히 했어야 맞죠. 그리고 얘가 이 산업용 로봇, 이게 왜 주목을 받습니까? 산업용 로봇. 앞으로,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나?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기업들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예, 스마트 팩토리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 공정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고, 산업용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게 될 겁니다. 쟤네들은 월급을 안 올려줘도 좋고, 사람이 10명이 할 거를 기계 한 대가, 심지어 사람이 100사람이 할 거를 기계 한 대가 합니다. 근데 쟤는 365일 쉬지도 안 해. 파업도 없어. 예? 돈도 더 주라 소리도 안 해. 그러니 인건비가 오르는 만큼 기업들은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로 만들려고. 예? 전에 중국 식당을 갔는데, 예, 전에 TV가 나오는데, 중국의 식당이 굉장히 큰 식당이에요. 아마 한 100평은 넘어. 그런데 여기에 전부 로봇입니다. 사람은 2명밖에 없어. 인간은 2명밖에 없어요. 이 2명은 로봇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로봇 거를 시스템 조정하기 위해서 인간이 2명이 있고, 뭐 요리를 이렇게 기계가, 자, 1+1이로 3개월 가입하게 되면 3개월, 자, 무료 이벤트, 자, 연장을 해서 이번에 한 번 결제가 내년 1월 17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자, 최고의 특별 이벤트가 내년에 있고요. 자, 내일 있고요. 그리고 뭐 VIP 회원들 이제 아마 기다렸죠? 많이 기다려서 연장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 하시냐면 이번 그 1월날 그리고 월요일날 이렇게 제가 공개 강연회 할 때 있죠? 그때 들어오셔서 연장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1월날 먼저, 혹시 월요일날 또 그러니까 날짜 끊겨버리면, 자, 그게 적용이 안 돼 버릴 수가 있으니까, 자, 1월날이죠? 1월날 7시에 온라인 국고처 시간, 자, 1월날에 들어오셔서 연장을 하시면 바로 기다렸던 3+3 이벤트를, 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모바일이 워낙 세게 오르는 바람에 지금 이게도 가격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베스트라고 해서 3+3 이벤트가 들어갑니다. 많이 기다렸을 만큼 여러분한테는 아마 최고의 이벤트가 바로 3+3 이벤트죠. 그래서 자, 이번 주 일요일날 자 하시고, 자, 그리고 제 강연에 듣고 자 그러시는 분들, 뭐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 진짜 주식 해온 분들, 그런 분들은 네, 이번 토요일날 내일 코엑스에서 3시부터 제가 강의가 있으니까 오셔서 강의도 듣고, 예, 자, 그렇게 거기서 현장 가입을 하셔서 예, 3+3 이벤트를 활용하시면 네,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진짜 주식은, 자, 오늘 대형주에서는 자, IT와 증권업종들, 그리고 건설이나
기타 대부분의 종목이 조정을 받아서 성약업종 중에서 유일하게 오늘 롯데정밀만 점핑 양봉이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점핑 양봉이 자 21선 60선 위에 강한 양봉이 나와서 아마 오늘 첫 매수가 천주, 두 번째가 1700주, 17,000주가 들어왔었는데 롯데정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뭐 어느 구간에 들어갔던 2% 이상은 먹었겠습니다만 이거 무거운 종목 안 할 분들은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오늘 적극적으로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히려 여러분에게 매매에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군들은 뭡니까? 원익, IPS가 바로 어제였었죠. 어제 문자도 보내드렸었고 어제 매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찍 들어간 분들 수급 딱 보고요. 오늘 아침에 첫 매수가 무려 46,000주가 들어왔었죠. 이거 보시면. 자, 원익, IPS는 지금 오늘 전기차도 같이 올랐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IT가, 자, 전기차가 잠깐 쉬는 틈을 이용해 IT가 올랐는데 바로 이 자리였었죠. 자, 제가 어저께 원익 IPS를 문자를 보내드리고, 자, 이번에 3+3 가입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종목들 앞으로 하반기에 문자 많이 받으시게 될 겁니다. 잘 보시면 왜 이거를 문자를 보내드렸느냐. 여기가 역사적 신고가예요. 그쵸? 역사적 신고가에 임박을 했습니다. 돌파하면 안 하죠. 임박을 했기 때문에 바로 어제가 급소가 됐고, 내일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거다라고 했죠. 돌파하기 전에 살아야 된다고 한 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급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수급 보고 3%에 들어가도 수익은 났겠죠. 자, 그러나 어저께 산 사람이 대박이죠. 자, 원익 IPS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우리나라 뭐 증착장비 쪽은 주성, 원익 IPS, SFA, 자, 이런 게 다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원익 IPS 일단 신고가를 깼고, 자, 일단 진짜 주식이고, 또 오늘 수급이 들어와서 깼으니까 이 극대하기도 너무 좋았고, 오늘 들어와서 오늘 단기 트레이딩을 해도 오늘 수익이 났겠죠. 자, 월요일날 음봉이 나와도 좋죠. 견뎌내면 다시 신고가 갱신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한 종목 중에서도 오늘 원익 IPS, 자, 얘가 뭐 제일 대박을 냈고, 그 다음에 증차 쪽에 원래는 이제 SFE, 그러니까 장비 쪽이죠. 자, 이 공정 자동화 쪽에 SFE가 좋았습니다만 워낙 최근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예, 자, 이런 거는 매매할 수가 없었던 종목입니다. 이걸 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은 원익 IPS밖에 없었기 때문에 원익 IPS를 하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린당은, 자, 그동안에 조정이 조금 깊었었죠. 자, 여러분과 해왔던 자리, 진짜 주식은 여기까지 계속 추적거리를 하면서 해왔었고요. 21선과 61선 이제 이익이 커지면서부터는 보유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세련봉을 이제 맞게 된 거죠. 근데 세련봉의 배경을 봤더니 기관들이 매도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매도죠. 그 다음에요, 재매수죠. 자, 개인들이 제일 안 되는 거, 나는 내공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매매하면 돈을 잘 못 벌까 하는 분들은 매도 재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매수를 안 해버리죠. 그래서 날아가면 그 다음에 놓쳐버립니다. 짧게도 짧게 여기서 매도했으니까 그 다음날 다시 음봉을 먹었는데 안 들어가.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양봉이 나왔는데 안 들어가. 이러다 보니까 놓쳐버리죠. 그래서 자, 이게 주도주다, 시장 주도주의다, 자, 진짜 주식이다, 수급까지 들어오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실을 냈다 하더라도 다시 재매수를 하라는 얘기죠. 주식수를 좀 늘려서, 자, 매도 재매수. 그러면 어떤 경우는 팔았다가 매도한 가격보다 더 높이 올라가죠. 그럴 때는 더 주고 사야죠. 10,000원에 팔았는데 주가가 올라서 1,500원으로 끝났어요. 근데 수급이 좋아, 추세도 살아있어, 더 주고라도 재매수를 해야죠. 계속 추적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기차는 여러분이 일진 머티리얼즈가 됐던, 머티리얼즈가 됐던